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세종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 오늘은 단국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입결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세종대학교와 마찬가지로 단국대학교 역시 무전공 모집단위 신설에 따라 전형별 선발 인원이 바뀌어서 해당 사항이 2025학년도 입결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 전망됩니다. 또한 단국대학교는 계열별 자유전공학부 선발 전형을 다채롭게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의도에 대해서도 이 팀장이 분석한 만큼 단국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 그리고 무전공 모집 단위가 신설된 여러 대학에 지원하고자 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단국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방법상 큰 변화는 딱히 없습니다만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에 따라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이 조정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죽전 캠퍼스의 경우 전체 자유전공학부에 해당하는 퇴계혁신 칼리지 모집 단위를 신설하였으나 수시 모집으로는 선발하지 않고 외 계열별 자유전공학부인 인문계열 광역, 사회계열 광역, 공학계열 광역, 소프트웨어 융합계열 광역 모집 단위가 신설되어 수시 모집으로 선발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여러 무전공 모집 단위가 신설됨에 따라 다른 모집 단위들도 몇 개편되었는데 우선 프리무스 국제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이 생겨서 기존 경영경제대학 글로벌 경영학과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가 해당 단과대학으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경영학과는 국제경영학과로 이름을 변경하였고요. 프리무스 국제대학은 아직 단국대학교 홈페이지에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대학이 글로벌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와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려는 대학으로 소속 학부 및 학과에 각각 한국어 트랙과 영어 트랙이 지정됐는데 현재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에서 경영경제대학 글로벌 경영학과와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가 영어 트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무스 국제대학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경영학과로 이름을 바꾼 글로벌 경영학과야 그렇다 쳐도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는 왜 영어 트랙을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수험생들도 계실 텐데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는 원래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제학부 및 국제대학 소속에 있었다가 2017년 단국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함과 함께 2018학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가 모바일 시스템 등 모바일 IT 분야가 중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주요 전공 교과목을 영어로 강의하는 만큼 글로벌 소통 능력이 필수적임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 체육교육과에서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선발을 실시하는데 타 모집 단위와 다르게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과 70%, 실기 3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기고사도 전형 요소에 들어갑니다. 10명만을 선발해서 따로 자료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니 체육교육과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캠퍼스 역시 전체 자유전공학부인 율곡혁신 칼리지가 신설되었으며 인문사회 계열 광역, 자연공학 계열 광역 모집 단위로 죽전 캠퍼스보다는 계열을 적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천안 캠퍼스 소속인 의과대학이 정원이 40명 증원되어서 수시 모집에서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는 유일한 전형인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선발 인원이 15명에서 40명으로 2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기타 해병대 군사학과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사항이나 실기실적 전형과 관련된 사항도 해당하는 수험생들께서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 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 단위입니다. 죽전 캠퍼스를 먼저 살펴보자면 퇴계혁신 칼리지는 수시 모집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계열별 광역 모집 단위들은 저마다 선발 양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우선 인문계열 광역 모집 단위는 주요 전형 중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만 선발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계열 광역 모집 단위는 주요 전형 중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 및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공학계열 광역 모집 단위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만 소프트웨어 융합계열 광역 모집 단위는 면접형 전형인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만 모집을 실시합니다. 계열별 광역 모집 단위가 4개나 되니 번호를 매겨서 각각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은 아무래도 대부분이 대학에서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만 모집을 실시할 시에 그렇게까지 인문계열 역량이 높지 않은데 단국대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교차 지원으로 학과를 높이기 위해 들어왔다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자연계열 수험생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도 학업 역량을 비교적 많이 보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학업 역량과 함께 어느 정도의 인문계열 소양을 체크하려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존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은
인문계열 광역 모집 단위에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만 실시하는 만큼 다른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은 그대로이고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에서 국어 국문학과 사학과의 인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계열 모집 단위들은 특히 상경계열이나 미디어 쪽이라면 더더욱 인문계열 학생들에게는 인기 모집 단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모집을 실시해도 실제로 관련 분야 진학에 어느 정도 뜻이 있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선택할 것입니다. 또 인문계열 인기 전공들이 많은 만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에서 사회계열에 도루 역량을 쌓은 학생이라거나 사회계열관 또는 사회계열과 타 계열의 융합적 성격에 포커스를 두고 생활기록부를 준비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아무튼 이에 따라 기존 사회계열 모집 단위들이 전형별 선발 인원을 보면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에서는 대표 인기 모집 단위인 경영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법학과의 인원을 줄였으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도 추가로 경제학부 등의 모집 단위에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에 따라 다른 모집 단위 인원을 줄이는 양상을 보면 우선 대표 인기 모집 단위인 경영학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처럼 해당 계열 광역 모집 단위를 선택한 학생들이 이후 실제로 선택할 가능성이 큰 전공들이 모집 인원을 많이 줄이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어차피 해당 전공을 선택할 것이니 미리 인원을 자유전공학부에 할당하는 것이죠. 또 다른 케이스로는 기존에 모집 정원이 많았던 학과들이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에 모집 정원이 많았으니 다른 전공보다 더 크게 인원을 빼는 것이죠. 실제로 2024학년도 당시 정원이 226명이었던 경영학부는 2025학년도에 123명으로 2024학년도 당시 정원이 115명이었던 법학과는 2025학년도에 63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정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전체 자유전공학부는 일부 모집 단위를 제외하고는 인원 제한 없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계열 자유전공학부는 해당 계열이 전공 정원이 175% 범위에서 학생들이 모집 단위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즉 정원이 30명인 정치외교학과는 52명 정도까지 사회계열 광역 모집 단위 신입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 똑같은 비율로 줄여버리면 기존에 원래도 비교적 소수 인원을 선발하던 전공을 선택하고 싶었던 학생들에게 기회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죠. 밸런스를 맞추는 측면에서 모집 정원이 더 많았던 전공들이 전체 정원 및 전형별 모집 인원이 크게 줄어드는 편입니다. 세 번째로 공학계열 광역 모집 단위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만 수시 모집 선발을 실시하는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두루 잘하는 인재를 뽑기보다 그냥 수학 잘하는 학생을 뽑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공학계열 모집 단위를 보면 공학계열 광역 모집 단위 신입생을 선발하는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보다 오히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인원을 더 많이 줄인 것을 보면 이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연계열의 경우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학 반영 비율이 30%로 가장 높기도 하고요.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현실적으로 특정 학과를 노리고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보다는 특정 대학 라인 정도를 노리고 논술을 준비하고 그나마 관심 있는 전공들 중 경쟁률이 낮거나 이전 논술 컷이 좀 낮은 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그냥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수학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선발한 후에 2학년 때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해서 전형 인원 배치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소프트웨어 융합계열 광역 모집 단위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으로만 선발을 실시합니다. 단국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에서 죽전 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ICT 분야를 선도할 융합 학문을 육성한다는 것입니다.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는 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허브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즉 ICT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할 예정으로 인재도 잘 키워내고 싶은데 그 중심에 소프트웨어 융합 계열 소속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학이나 내신 역량이 좋다 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IT 소프트웨어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단국대학교와 함께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비전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더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계열 소속 모집 단위들의 경우 최근 IT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중에서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소프트웨어 학과,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컴퓨터 공학과, 그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지망하는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의 주요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기가 많은 두 모집 단위가 가장 모집 정원이 많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천안 캠퍼스입니다. 천안 캠퍼스는 계열별 모집 단위가 인문사회 계열 광역 모집 단위, 자연공학 계열 광역 모집 단위 둘만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합니다. 두 광역 모집 단위 모두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및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며 이에 따라 거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메디컬 소재학과, 임상병리학과, 메디컬 등 자유전공학부 입학 시에도 선택할 수 없는 과는 당연히 인원이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의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정량 성적만 평가하는 전형보다는 해당 모집 단위에
단위에 어울리는지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만큼 기존 모집 단위에서 전형별 선발 인원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리치료학과는 자연계열로 분류되어 있지만 인문사회계열 광역 모집 단위에 입학해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부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오늘 이 콘텐츠 자료는 단국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단국대학교 입학처 원클릭 입학 상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2025학년도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의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 그리고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에서의 전년도 입시 결과 자료에는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도 있는데 아쉽게도 학생부 교과전형이 내신 분포 자료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최고 및 최저 성적, 50%, 70% 내신컷 성적 등 비교적 많은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니 평균 성적을 해석하실 때 이러한 지표를 모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단국대학교 각 캠퍼스의 두 학생부 교과 전형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자 해병대 군사학과 전형은 소수 인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전형 모두 전형 방법상으로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매우 자세히 다루었다시피 죽전 캠퍼스나 천안 캠퍼스나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에 따라 기존 모집 단위들이 인원이 조정되었는데 죽전 캠퍼스 경영학부나 전자전기공학부, 천안 캠퍼스 에너지공학과 의생명과학부, 생명과학 전공 등 인원이 대폭 줄어든 모집 단위가 많아서 선발 인원이 감소가 입결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의 경우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자연계열은 수학 영어를 30%로 가장 많이 반영하며 이러한 내신 반영 비율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 팀장이 수시 실전 강의 1편 콘텐츠를 통해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해드렸으니 해당 콘텐츠를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많이 들어가는 과목이 성적이 좋을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 여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들이 그러하듯 전반적인 경쟁률이 줄어들었기는 한데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사이 전체 입결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대비 입결이 들쭉날쭉해진 모집 단위는 꽤 있는 편으로 단국대학교 입학처 원클릭 입학 상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종 등록자들이 합격 내신 범위를 확인해보며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신 분포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최고에서 최저 내신이 범위를 나타낸 것이라서 자료 속의 지표 2와 똑같은 값이지만 그림을 통해 보다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해당 자료를 활용하겠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이 무려 0.51등급, 영미인문학과는 0.22등급 올라갔는데 둘 다 성적 범위 자료를 보면 이전 해에 비해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데이터가 모두 앞쪽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맨 위 데이터가 2024학년도, 그 아래는 2023학년도, 가장 아래는 2022학년도에 해당합니다. 어쨌든 특히 최고 내신을 가진 학생이 2023학년도 1.86등급에서 1.04등급으로 올라갔으니 평균 내신 성적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영미인문학과도 전체적인 사각형이 앞쪽으로 간 것으로 보아서 최고 최저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내신이 모두 높아졌습니다. 2024학년도에는 특히 최고 최저 내신, 즉 전체적 합격 내신 데이터가 높아진 모집 단위들이 꽤 많은데 이는 단국대학교가 국숭세단 중 인문계열에서는 세종대학교와 함께 2합 6이라는 가장 완화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자연계열에서는 2024학년도 당시 세종대학교 다음으로 평이한 2합 6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기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이 높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이 단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서서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경영학부 행정학과는 딱 보기에도 사각형이 길어졌습니다. 즉 펑크가 낮다는 의미로 경영학부의 경우 지원 인원이 줄어듦과 함께 충원이 많이 돌아서 최저 내신을 가진 학생이 문을 닫고 합격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학과는 지원 인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 인원까지 고려했을 때 입결 라인이 많이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펑크가 난 경우 꾸준히 말씀해드리지만 다음 해에도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려우며 이전 2개년 데이터에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선발 인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입결이 필연적으로 올라갈 것이 전망됩니다. 그 근거는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입결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의 규모는 2023학년도에서 2024학년도로 넘어갈 때 각 모집 단위에서 꽤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와 2023학년도 2개년 입결 비교 자료를 보시면 선발 인원이 축소와 함께 지원 인원이
인원도 줄어들어서 경쟁률이 감소한 모집 단위가 많은데도 최종 등록자들이 성적이 거의 대부분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량 내신 순으로 자르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성상 선발 인원이 적을수록 입결이 높게 잡힐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죽전 캠퍼스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나 천안 캠퍼스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특히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모집 단위의 경우 이전 3개년이 입결을 확인하시되 70% 내신컷 성적이나 최저 성적 등을 기준으로 잡기보다 좀 더 앞쪽 내신을 통해 지원 가닥을 잡으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추가로 천안 캠퍼스에서는 2024학년도나 2023학년도나 꾸준히 물리치료학과, 간호학과 등 보건 관련 학과의 입결이 가장 최상단인 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은 2024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입니다. 기존에는 단국대학교가 서류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을 고수해 오다가 10년 만에 면접형 전형을 분리한 것입니다. 다만 천안 캠퍼스의 경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메디컬 계열 및 문예창작학과는 꾸준히 면접을 실시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모집 단위들을 대상으로 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전형에 대해서는 2023학년도에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라는 전형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형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을 분리해둔 대학들이 보통 그러하듯 단국대학교에서도 역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의 차이점은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 중 무엇을 더 많이 보는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에서 진로 역량을 더 많이 평가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진로 역량 평가 요소에서 진로 의지 평가 항목에 계열 전공 관련 이수 교과의 학업 성취도 수준 및 학업 발전의 정도를 본다고 기재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공 관련 교과의 절대적인 성적 역시 진로 역량에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는 일반적으로 칭해지는 학업 역량과 관련이 있죠. 즉 해당 평가 내용을 절반인 10% 정도만 평가한다고 해도 실질적인 학업 역량 평가 정도가 45%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은 타 대학에 비해서 부족한 학업 역량을 면접을 통해 기적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저내신 근방의 학생이 최초 합격을 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합격 라인에 있는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기는 한데 최저내신과도 동떨어진 학생들이 갑자기 면접에서 판도를 엎어서 합격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애초에 1단계 합격도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1단계 합격 이후부터는 진로 역량에 초점을 맞춰 면접을 빡세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일하지만요. 다음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우선 죽전 캠퍼스에서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24학년도에 10년 만에 부활한 만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2023학년도 입결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의 입결만 살펴보자면 3등급 전후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합격하고 있으며 말씀해드렸다시피 합격 꼬리에서 동떨어져 있는 4등급 이후로 내신이 낮은 학생들은 면접형 전형임에도 잘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단국대학교까지 생각하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적어서의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단국대학교 역시 어느 정도 학업 역량을 기본적으로 갖출 것을 요구하여 아무리 자유형 사립고등학교라고 한들 너무 낮은 내신은 선발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면접형 전형인 만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에서보다는 평균적인 입결이 낮으며 경쟁률은 높고 충원율은 훨씬 낮습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규모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의 절반 정도이기도 한데 이처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는 단국대학교 충성 지원군을 선발할 수 있는 만큼 2025학년도에 전형 인원 감축 파티에서도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인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입니다. 천안 캠퍼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의 경우 입결이 당연히 최상단에 있을 수밖에 없는 메디컬 계열 그리고 예술 계열인 문예창작과의 입결인 만큼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치학 모집 단위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모두 높은 만큼 차별화된 이미지나 확고한 진로 역량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은 죽전 캠퍼스의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죽전 캠퍼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인원 3분의 1 정도를 떼어주며 인원이 감축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 평가 요소를 말씀해드리며 언급했듯 진로 역량 속에 사실 학업 역량적 성격을 띠는 평가 항목이 숨어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에서 실질적 학업 역량의 평가 비율은 45%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 자료, 그리고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의 입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편이며, 천안 캠퍼스에는 전공별로 정말 다양한 내신 분포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죽전 캠퍼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전 캠퍼스에서는 사범대학을 제외하고는 보통 2등급 중후반위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에서보다 더욱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만큼 역시나 뒤쪽 라인이 합격자들이 적은 편입니다.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보다 선발 인원도 많고 충원도 많이 돌아서 총 합격자 수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자들은 내신 라인이 앞쪽인 학생들 위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합격자들이 내신을 보면 4등급 이후의 학생들도 꽤 많이 지원을 했는데 충원 합격조차 받지 못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신만 중요한 것은 또 아닌 것이 X 표시된 불합격자들이 데이터를 보시면 가장 앞쪽이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충원 합격 번호조차 받지 못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기본적인 진로 역량은 갖추어야겠죠. 마지막으로 죽전 캠퍼스에서만 시행하는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라는 것 외에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전형 방법에서도 평가 요소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단국대학교에서 최근 ICT 모집 단위에 많은 애정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 융합 계열 광역 모집 단위에 지원하시든 각 전공의 개별적으로 지원하시든 간에 모집 단위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스템 공학과처럼 영어 수업이 진행되고 글로벌과 모바일이라는 키워드가 확실한 모집 단위의 경우 지원 당위성도 명확히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모집 단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시고요. 특별히 올해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든 소프트웨어 학과 및 컴퓨터공학과는 합격의 문이 더더욱 좁아졌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소프트웨어 융합 계열 광역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지 개별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지 본인의 생활기록부 컨셉 및 활동 양상이 어떤지에 따라 현명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입결 해석은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과 다르지 않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국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단국대학교는 올해 수시 모집에서 계열별 무전공 모집 단위를 신설했습니다. 보통 무전공 모집 단위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만 뽑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뽑든 정시 모집으로만 뽑든 통일을 하는 편인데 단국대학교는 독특하게 각 계열이 성격에 따라 선발 전형을 달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모집 단위 인원이 줄어드는 양상도 천차만별이며 이를 통해 각 계열에서 원하는 인재상을 추론할 수 있으니 본 콘텐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전공 모집 단위 신설에 따라 단국대학교 죽전 천안 캠퍼스 모두 기존 모집 단위의 학생부 교과 전형 선발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결 상승이 전망되니 지난 입결 데이터 중에서 위쪽이 데이터를 참고하시되 계열 광역 모집 단위에 지원할지 개별 전공에 지원할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단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시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하므로 여러분이 교과별 내신 성적 양상 및 환산 점수 계산을 통해 유불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보시면 진로 역량 평가 요소 속에 학업 역량이 성격을 띈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로 역량을 가장 많이 보는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도 생각보다 진로 역량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에 따라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든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이든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를 확인했을 때 기본적인 학업 역량을 어느 정도 체크하는 만큼 내신이 낮은 학생들이 꽤 지원했음에도 합격하는 저내신 학생들은 극히 적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렇지만 언제나 학생부 종합 전형인 만큼 내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 학생부 종합 전형 합격자 내신 분포 자료에서 맨 앞쪽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충원 합격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 많다는 것을 보면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학생부 종합 DKU 인재 면접형 전형이 그래도 면접형 전형이라 충성 지원군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는 만큼 전형 인원이 그대로이며 학생부 종합 DKU 인재 서류형 전형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단국대학교 및 전공에 애정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하기에 인원 축소 정도가 적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콘텐츠가 단국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